우리 디지털 헬스케어는 최근에는 이게 케어에서 큐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요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 큐어에서 케어로 정말 치료에서 이제는 예방으로 하는 이런 치료 관점이 좀 많아지면서 이게 서로 약간 상충되는 이런 부분도 크로스되고 네, 있네요. 크로스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 그 1월 초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CES라는 행사인데요. 이게 그 세계 가전 박람회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기술과 모든 가전 회사들이 다 주목하는 그런 박람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나마 저희 저자들 중에서도 기술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 저희가 한다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 초에 그 세계 가전 박람회 CES 2024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AI 관련된 얘기가 정말 거의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AI와 이 테크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중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한 박사님께서는 CES 2024 어떻게 보셨어요?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한국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3위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기술 전문가가 말씀 주신 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런 기술 관련해서 콘텐츠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고 네. 이게 언제쯤 이게 실생활에서 구현될까 하는 그런 굉장히 영화에 먼 미래. 나올 법한. 네, 맞아요. 백투더퓨처 같은 네. 굉장히 먼 미래의 그런 기술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어려운데, 이 CES는 그것을 구현하고 실제로 가시화해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시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를 미리 한번 살펴보는 느낌으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CES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그 뭐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CES를 보면은 정말 이게 가능해? 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024년 이번에 CES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꾸미셨더라고요. 전시장을. 맞아요. 그 CTA라고 미국 기술협회가 있는데요. 이 CTA에서는 CES의 주제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헬스, 푸드, 지속가능성이라는 5대 주제를 삼았는데요. 우리는 이 주제로 보나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희는 집 안에서의 변화와 집 밖에서의 변화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소비자의 관점으로 나눠보셨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집 안에서인데요. 이 CES 2024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볼리인데요. 이 가정에서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출시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 집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형이 마치 공처럼 동그랗고 굉장히 귀여운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데,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운동하자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그 벽에 빔을 쏴서 운동 콘텐츠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반려동물이랑 공놀이도 같이 해주고 또 사료도 주고 재택근무도 도와주는 등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서 참 귀엽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포인트는, 우리는 로봇을 생각하면 마치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이런 데 나오는 뭔가 총을 쏠 것만 같은 영화에서 많이 등장한 그런 로봇을 생각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로봇은 반려동물 같지도 않으면서 뭐 사람 같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익숙한 동그란 모양의 그런 외형을 가졌다는 점에서 뭔가 우리 선입견을 애초에 좀 그렇네요. 제외했다. 네네, 이렇게 좀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편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 전환을 하는데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그냥 로봇 그 자체를 뭐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약간 인식할 수 있는, 개인 집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4 키워드 중에 돌봄 경제라는 네. 키워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키워드예요. 이 배려 돌봄이 기술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 돌봄 경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본리는 집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이제 집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가족 구성원들의 디지털 도우미 역할도 해주고 이제 완전 돌봄 그 경제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돌봄 경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또 다른 기술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 띵스 가보시면 케어기버라고 전시회에 전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가족 돌봄 기술인데 원격으로 가족 돌봄이 가능하게 한 그런 기술이 전시관에 나와 있어서 영상으로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집을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일어나셨는지, 물 드셨는지, 약 드셨는지, 걸어 다니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드셨을 경우에는 뭐 알람 기능을 해서 집에 뭐 갑자기 빨간색 불이 돈다든지 그래서 약 드세요 이렇게 알람을 해주게끔 하는 이런 가족의 원격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낙상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낙상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고령자분들에게. 네, 화장실에서 낙상을 했다든지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패밀리 이머전시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한 큐에 모든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바로 병원에 가게끔 네. 이렇게 연락을 네, 해주는 네, 네. 그런 SOS 알림도 보면서 정말 네, 네, 네. 원격 돌봄이 가능해졌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 시니어 분들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이게 네.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사용자 관점에서 무조건 선택을 해서 다 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시니어분들이 돌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주체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집에서의 변화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도 이번에 CES 2024에서 역시나 많이 다뤄왔던 주제인데요. 너무 중요하죠. 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지고 네. 있고 또 웰니스라고 하죠. 이 건강과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이런 웰니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기술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심전도를 확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자세를 기반으로 뭐 바이러스 징후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바디로그에서 보여준 제품도 인상이 깊었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는 최근에는 이게 케어에서 큐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요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큐어에서 케어로 정말 치료에서 이제는 예방으로 하는 이런 치료 관점이 좀 많아지면서 이게 서로 약간 상충되는 이런 부분도 크로스되고 있네요. 크로스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병원이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대면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세대를 떠나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나 30대가 이 시니어층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원은 직접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안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 좀 대면 서비스를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가져가는 그런 역할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에서 덧붙여서 이제 휴먼 터치로서 이제 병원이 역할을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 네. 되지 않을까. 네. 저희도 이제 휴먼 터치라는 키워드를 맞아요. 다뤄온 만큼 네, 네. 기술이 아무리 뭐 네. 엄청나게 발전을 한다고 네, 해도 네, 네. 결국에 인간의 역할이 또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뷰티 시장에서도 좀 CES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조금 의외였는데 네. 그래서 CES 역사상 최초로 그 로레알 뷰티 기업의 수장이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조연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현재 피부 상태를 AI가 진단을 해주고 지금 뭐
수분 케어를 더 해주세요. 아니면 이 부분에는 좀 건조함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진단을 AI가 해줘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요. 그 미용 시장에서도 사실 이 홈뷰티 기기가 이제는 보톡스라든지 뭐 스킨 보톡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그런 케어 아닌 큐어의 역할을 좀 메디컬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기기가 많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홈뷰티 기기에도 엄청난 진화가 맞아요.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I 하면 뷰티 시장이랑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뷰티 브랜드나 뷰티 기업에서도 이 AI와 뭐 빅데이터, 초개인화 이런 어떤 그 키워드를 계속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봤는데 집 밖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집 밖은 LG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LG의 알파블 이야기를 네.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알파블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계속 자동차로 이동을 했었다면 이 알파블이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가 이동 수단이 아니고 고객 경험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이 이동 상황과 주행 목적에 따라서 천천히 가주기도 하더라고요. 천천히 가주기도 하면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영화를 더 볼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변화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그 분초 사회 키워드에 보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딱 이동 시간에 맞는 영상을 골라서 보면서 네. 간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네. 뭔가 속도라던가 이런 거를 조절해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가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알파블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었고요. 네, 네. 리퀴드 폴리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맞아요. 네, 네. 2024년도 저희 트렌드 코리아 책에 나온 이 리퀴드 폴리탄이 정말 이 생활 인구의 개념이 앞으로 중시될 것이다라는 키워드인데 네, 네. 그래서 이 리퀴드 폴리탄의 배경으로서 저희가 꼭 그 교통망의 변화, 광역교통의 네. 혁신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동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동하는데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게임을 하면 되고 뭐 영화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이동이 더욱더 쉬워지고 네. 편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네. 생활 인구의 개념은 더욱더 중요해질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컨텐츠 회사랑 협업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안에서 그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이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다양한 어떤 분야별로 협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는데 이 미래의 기술을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좀 말씀드려 봤고요.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제 현재 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살펴보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